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공주시에 어르신 놀이터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운동도 할 겸 또 치매도 예방할 겸 이런 시설이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런 시설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시니어 대비를 해야겠죠.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전화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전하연입니다. 네, 우리 전하연 전문가님께서는요, 뇌혈관 질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네, 음주가 이 뇌혈관 질환에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회식 자리도 늘어났잖아요. 요즘 같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 라이브 팁 시간에는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뇌출혈로 유명 연예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서 뇌혈관 질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뇌혈관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뇌혈관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또 이제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성별 사망 원인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조사를 한 통계 자료예요. 1위는 암이고 2위는 심장질환, 그리고 3위, 4위가 폐렴 뇌혈관 질환으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자분은 남자보다 높은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망 원인이 되는 질환이 사실 암 같은 경우는 남녀 모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암은 사실 부위가 굉장히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위나 간이나 폐, 그리고 뭐 유방, 자궁, 전립선 여러 부위에 어떤 암이든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망 원인의 암 종류를 다 따져서 확인을 했을 때에는 암 진단이라든지 사망이 1위가 될 수밖에 없지만 단일 부위로 본다면 뇌나 심장에 대한 부분이 암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 중에 선천적인 게 보통은 40%, 가족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내가 이제 타고난 이런 질병이 보통 60% 요인이 된다고 하고요. 후천적으로 내가 뭐 음주나 흡연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40%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런데 뇌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생 원인 90%가 잘못된 습관, 그러니까 가족력이나 유전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운동을 잘 안 하거나 뭐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을 자주 하게 되면 90% 이상이 후천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는 거죠. 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뇌출혈에 걸릴 확률이 남자 같은 경우는 정상인의 15배나 높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정상인의 10배나 높다고 해요. 그리고 뇌경색 같은 경우도 고혈압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남자는 5배, 그리고 여자는 8배로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로 남자 같은 경우는 뇌경색의 진단받을 확률이 정상인의 6배,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정상인의 4배나 이렇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 환자, 그리고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들은 훨씬 높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흔히 알고 계시는 게 뇌출혈, 뇌경색 이 두 가지인데요. 뇌출혈이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뇌출혈이란 뇌 동맥이 터져서 뇌 속에 혈액이 흐르는 상태. 사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서워요. 뇌 출혈이 생겨서 이제 뇌 속에 혈액이 흐른다라고 하는데 주된 원인이 바로 고혈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은 있으신 분들이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에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뇌출혈은 두 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뇌내출혈이라든지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뇌출혈로 발생이 되는데 뇌내출혈은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혈압이 상승을 하거나 그럼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출혈을 일으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뇌 동맥류가 이제 파열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이 뇌 같은 경우는 지주막이라고 해서 굉장히 얇은 막으로 감싸져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쪽에 뇌동맥류가 생겨서 얘가 터지게 되면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질병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뇌경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뇌출혈, 뇌경색 이 두 가지를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뇌로 혈액을 보내는 동맥이 막혀서 혈액이 흐르지 못하거나 방해를 받아 그 앞쪽의 뇌 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적혀져 있지만 사실상 그냥 뇌 동맥이 막힌다. 혈액이 흐르지 못한다,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두 가지를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뇌졸중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재발률과 회복률입니다. 보통 뇌졸중의 진단을 한번 받으면요. 재발률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5.5% 그리고 3년 이내에 재발될 확률이 무려 10%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하는 데에는 10% 정도만 회복이 되시는 거고 나머지 70% 정도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도 있는 거죠. 보통 흔히 알고 계시는 장애가 편마비라든지 뭐 언어장애, 의식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편마비는 이제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되거나 한쪽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무서운 장애를 70% 이상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뇌졸중의 주된 원인은 바로 혈전이에요. 혈전이 생기게 되면 혈액을 계속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혈관을 막게 되면 그 조직이 괴사를 하는데 심장 쪽에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요. 뇌 혈관을 막으면 뇌 혈관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전이 보통 고혈압 환자들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혈액이 굉장히 끈적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성을 이제 굉장히 끈적한 점성을 띠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악화가 되면 결국 혈액이 응고해서 혈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검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의료 기술이 그만큼 발전이 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건강검진을 지금처럼 수시로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워서 결국 나타내는 질병이 지주막하 출혈이라든지 뇌내출혈, 뇌출혈로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뇌경색으로 발견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건강검진 굉장히 자주 하시죠. 그리고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돈만 있으면 치료가 다 가능한 질병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런 뇌 동맥류, 그러니까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 일어나기 이전 단계의 뇌 동맥류를 미리미리 발견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뇌 동맥류를 치료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막거나 묶거나 굉장히 간단하게 시술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는 코일색전술이라고 해서 대퇴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이 혈관을 뇌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혈전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터지지 못하게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클립 결찰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머리를 열어서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위에 해당 부위에 만약에 뇌 동맥류가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를 열어서 찢어서 머리를 제친 다음에 제쳐서 이제 클립으로 해당 부위를 막는 이런 형태의 시술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 이런 무서운 질병이 발전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확인을 하는데도
이런 무시무시한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꼭 준비를 탄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 분류표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뇌출혈이에요. 그리고 뇌졸중, 뇌혈관 질환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험회사는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딱 출혈로만 보장이 되는 게 뇌출혈. 세 가지에 대해서밖에 보장을 해주지 않아서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가입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뇌출혈로 되어 있으시면 보장을 많이 받지 못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뇌경색증, 그리고 뇌전 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 동맥의 폐색 및 협착, 이렇게 뇌출혈을 포함한 나머지 세 가지를 보장을 해주고 있어서 6가지에 대한 진단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뇌출혈보다는 그나마 출혈이 아닌 막히는 증상에 대해 보장을 해주고 있어서 범위가 조금 더 넓긴 하지만 사실 뇌졸중도 모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 보장이 협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다음은 뇌혈관 질환인데 뇌졸중, 뇌출혈 이 6가지를 다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도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기타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그리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 뇌혈관 장애 이런 것들을 보장을 다 해주고 있어서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이 아니라 기타 뇌혈관 장애 등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은 보장을 해주고 있어서 뇌혈관 질환으로 꼭 준비가 되어 있어야 뇌 질환 쪽으로 100%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어떤 특약들을 가입을 해야 뇌혈관 질환에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진단금 중요하겠죠. 뇌혈관 질환,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가장 중요한 거 뇌혈관 질환 진단금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뇌졸중, 뇌출혈 진단금을 같이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통 수술을 무조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한 거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리고 뇌졸중 수술비, 뇌출혈 수술비, 종수술비라고 해서 뭐 1에서 5종이라든지 1에서 8종, 1에서 7종 이런 종수술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모든 질병에 대한 수술을 다 해주고 뇌혈관 질환 수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술에 해당이 돼서 큰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엔대 수술비는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100몇 대 수술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명칭을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수술비,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를 같이 가입을 하시면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수술 비용을 매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하지 않고 뭐 혈전만 녹이는 그런 치료를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혈전용의 치료비라고 해서 최소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보장을 받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스텐트 삽입 진단금은 모든 회사에 있지는 않은데 몇몇 회사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 등급. 후유증이 가장 많이 남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질병에 관련된 후유장애, 뇌혈관으로 일어날 수 있는 후유장애와 장애 등급, 그러니까 나라에서 내려주는 1, 2, 3, 4 등급에 대한 장애 등급에 대한 특약을 같이 가입을 하시면 뇌혈관 질환으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습관 정말 무섭죠. 만약에 습관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대비책만큼은 정말 탄탄하게 갖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전하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추세환 전문가님 그리고 장석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유병력자 기준입니다. 요즘에는 무병장수란 말 대신 유병장수란 말 더 많이 쓰잖아요. 수명도 길어지고 의학의 발전으로 또 크고 작은 질병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기준 정말 누군가가 한번 속 시원히 짚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의 주제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고령화 시대의 영향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유병력자들도 가입 가능한 간편보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혈압이 있어도 당뇨가 있어도 용종을 제거해도 심지어 갑상선 암의 진단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심사만 거쳐서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쏟아지다 보니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한 사람도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시키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병력사항이 있으면 일반 건강보험은 심사가 까다로워서 가입자와 설계사 둘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심사가 수월한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하는데 그렇게 가입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 유병력자 보험은 보험료도 비쌀 뿐만 아니라 가입 조건도 불리하고 선택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리하게 가입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오늘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위에도 나는 수술 이력은 없고 약 처방만 했어. 근데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내가 유병자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기준이 저희에게는 좀 모호한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40세 여성분이시고 어릴 때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이 보장 금액도 적고 만기도 80세로 짧아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담낭 절제술 그리고 자궁경부 이형 성증으로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십니다.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지인분의 소개로 만난 보험 설계사를 통해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2년 동안 2번의 수술로 인해 보험사에서 전부 심사 거절되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에게 의뢰해 주신 분의 사례입니다. 기존에 가입돼 있는 보험을 살펴보면 A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 2013년 12월 31일 날 가입하셨고요.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 질병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상해 질병 통원 의료비 30만 원이시고 월 보험료는 2만 5천 원이신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가입하셔서 2세대 실손보험인데 단독으로 잘 가입돼 있어서 아직은 4세대로 전환할 필요 없이 잘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B손해보험사의 암보험 2011년 5월 22일 가입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고해감 진단비 2천만 원, 일반암 진단비 1천만 원, 암 수술비 200만 원이시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0년 납입인데 2011년도에 가입하셔서 현재 납입 완료 상태이며 80세 만기인 상품입니다. 이 암보험은 일반암이 1천만 원밖에 들어있지 않아 암에 대한 보장으로는 많이 부족한 편이며 만기도 80세로 짧지만 만기를 떠나 보장이 너무 빈약합니다. 다음은 C손해보험사의 다보장보험이고 2010년 4월 15일 날 가입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뇌출혈 진단비 1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천만 원, 특정 질병 수술비 100만 원이시고 이 상품도 10년 납입인데 2010년도에 가입하셔서 현재 납입 완료 상태이고 80세 만기인 상품입니다. 이 상품도 암보험과 마찬가지로 80세 만기에 보장 범위가 협소한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 각 1천만 원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암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장이 너무 빈약합니다. 현재 상황은 실손 의료비 외에 다른 보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실손 의료비 외 2건의 보험은 이미 보험료를 납입 완료하셨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부족한 보장에 대한 공백과 100세 만기인 상품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 40세 여성이라면 이 시기가 또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보험이 사실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분한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 병력 사항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어떻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병력 사항을 살펴보면 2021년 담석증으로 담낭 완전 절제하셨고 같은 해인 2021년 자궁경부 이형 성증으로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수술을 2번 시행하셨고 최근 수술력 때문에 간편보험 가입을 유도한 것 같은데 하지만 간편보험도 2년 이내에 수술력을 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서 심사가 나지 않아 가입이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해당 병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에서도 심사가 가능한 질병이며 담낭은 이미 완전 절제를 하였기 때문에 담낭에 대한 보장은 받지 않아도 되며 자궁 원추 절제술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의 부담보를 감안하고 심사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간편보험에서는 모두 심사 거절이 나왔지만 일반 건강보험 부담보 조건으로 심사를 올린 결과 무려 5개의 손해보험사에서 심사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조건이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장을 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드린 상품은 D손해보험사의 종합건강보험이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암 진단금 3천만 원,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유사암 진단금도 3천만 원 준비해드렸고요.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각 2천만 원씩, 허혈성 심혈관 진단비, 수술비 마찬가지로 각 2천만 원씩 준비해드렸고요. 그리고 질병, 상해, 종수술비, 142대 질병 수술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게 든든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부담보 같은 경우는 담낭 정기간 부담보이시고 자궁은 5년 부담보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납입보험료는 월 14만 9,945원이시고 기존 보험이 80세 만기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다행히도 병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반 보험 가입 가능한 보험도 있었네요. 그리고 만기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럼 이 해결책 외에도 또 짚어주실 주의사항이 더 있다고요? 네, 보험 설계사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며 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보험에서 인수가 가능한 병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의료 지식도 갖춰 있어야 되고요. 어떤 보험사, 어떤 상품에서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지 정확히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사와 싸워줄 보험 법률에 대한 지식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보험 설계사는 끝없이 공부하고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 설계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보험 설계사 말고 보험 전문가에게 보험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보험이 내 현재의 건강과 과거의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 합당한 보험인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병력이 있든 없든 유병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따라 또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병력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또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가족력입니다. 질병에 노출이 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앞날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족력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전략도 필요할 텐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력 사실 알고 있으면 이게 참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제를 꼽아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 마음은요. 돈이 많으면 돈을 자녀분들한테 물려주고 싶고 집이 있으면 집을 물려주고 싶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려주기 싫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빚과 병이거든요. 네. 네, 빚은 내가 사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들한테 안 물려지게끔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 엄마와 아빠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게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병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분들한테 물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유전력이나 가족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가족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일반인들보다 질병에 대한 위험률이 좀 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지 오늘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날을 알 수 없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35세 자영업을 하는 남성분이고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 보험을 지금 가입해서 본인이 계속 납입 중이신데
이분이 한 가지 특이사항이 어떤 게 있냐면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50대 중반에 대장암에 진단받으시고 다행히 완쾌되셨어요. 그러니까 3대째 이제 대장암을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도 대장암이면 내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에 대한 보장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갖고 있는 보험을 보니까 특별히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의뢰를 주신 분입니다. 네, 기존에 가입된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생명의 유니버설 종신보험 가입 중이시고요. 2008년도에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납입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매월 14만 5천 원 납입하고 계시고 사망 보장만 1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35세 남성분이고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기실 거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보장을 갖고 가시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사망보험금 1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망 보장들은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A생명사의 보장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뇌출혈 진단비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 있고 재입원 일당이 4일차부터 보장해 주는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납입이 끝났어요. 보장 내용만 살펴보면 2대 진단비 중에서도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한 형태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 납입이 끝났기 때문에 또 만기도 100세까지 있거든요. 아까도 그 생생 라이브 팁에서도 하긴 했지만 최후에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이 발생을 할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미 납입이 끝난 보험은 건드리지 말고 잘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암에 걱정돼서 본인이 준비하신 보험 같아요. A 손해보험의 3대 질병 보장을 준비하셨는데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그리고 고해감 진단비가 2천만 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뇌출혈이 각각 3천만 원씩 준비가 돼 있으시고 보장 범위도 협소하지만 한 가지 또 단점을 보면 10년 갱신형으로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35세신데 45세가 되면 보험료가 또 한 번 오르고 55세가 되면 또 오르고 65세가 되면 또 오르고 이렇게 사시는 동안 보장 받는 동안 계속해서 보험료는 오르면서 보험료를 또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력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돼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남길 건 남겨야겠지만 가족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장도 아쉽다 그러고 35살인데 10년 갱신이래요. 조금 안타깝죠.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기존의 A생명의 유니버설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하시면 되는데 보험료가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월대체 납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액 완납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1억인데 한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줄이면서 나오는 또 해지환급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해지환급금으로 남아있는 보험료를 몽땅 한 번에 완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험료는 내지 않고 사망보장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줄어들면서 그대로 갖고 가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월대체 납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2008년도에 가입하셨으니까 15년 가까이 이제 쌓여있는 적립금이 있거든요. 이 적립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처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보장도 1억 원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도 내지 않고 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료가 좀 부담되신다라고 한다면 감액 완납 또는 이 월대체 납입을 이용하시면 좀 더 가계 경제를 좀 부담을 덜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손의료보험을 새로 준비해드렸어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10,000원대 실손의료보험 준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기존에는 2대 질환 진단비도 굉장히 협소했고 암에 대한 보장도 조금 부족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리모델링 한 거에서는 암 진단금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이 5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장암에 대해서 계속 가족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에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요즘에는 조기 검진을 많이 하다 보면 대장암이 되기 전에 이 제자리암이나 경기성 종양에서 밝혀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장 전막내암인 경우도 많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유사암 진단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진단비 각각 3천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질병 수술, 상해 수술 특약들 다 첨부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보험료는 15만 5천 원이고 20년 납입하시고 보험료 갱신되는 거 없이 100세까지 보장받게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암이 5천만 원이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대장암에 그 확실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한 보장을 좀 더 채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채웠냐면 이분이 그 아버지도 50대 중반이시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50대 중반이나 60세 이전에 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갱신형으로 암보험을 하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보험 준비하실 때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먼저 기초를 탄탄하게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15만 원 정도의 그 보험으로 기초는 튼튼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으로 이 대장암에 대한 가족력을 좀 더 대비를 해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진단금이 무려 1억이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55세 이전에 암에 걸린다라고 했을 때 암 진단금이 총 1억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장전막내암이나 기타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 같은 유사암이 걸렸을 때는 무려 8천만 원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3만 8천 원으로 이 암에 대한 1억 그리고 유사암 3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단점은 20년 갱신이라는 점. 그래서 이런 갱신형 보험들은 가족력이 좀 뚜렷하거나 아니면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 보통 65세에서 70세 사이죠. 그때까지 좀 저렴한 보험료로 내 보장을 좀 탄탄하게 하고 싶을 때 가입하는 상품이다라고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족력 대비도 탄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만 알고 싶은 또 보험료를 줄이는 꿀팁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 밖에 또 짚어주실 주의사항이 더 있다고요? 주의사항이 보통 가족력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 뭐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으면 암보험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게 제일 위험하니까 이것만 준비할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건 내가 가족력이 아무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질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도 언제든지 저희한테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질병에 대한 보장만 준비하실 게 아니라 보험을 초반부터 기초부터 탄탄하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높은 질병에 대한 보장은 탄탄하게 준비를 먼저 해두시고 그다음에 가족력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거지 가족력이 걱정돼서 그것만 준비하시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족력은 정기 검진을 통해서 미리 대비하고 또 전략도 세우는 경우가 많겠지만 사실 다른 질병과 건강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 참고하셔서 꼭 현명한 인생 설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죠.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또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 언어적인 차이야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재산출되기 때문에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풍족하지 않은 분들이 가입하기에 부담이 적은 상품이며 가입자의 나이와 위험률을 재산정하여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약이 보장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주기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초기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었지만 연령과 위험 상승을 반영하면 기존에 안내받은 갱신료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 가입자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비갱신형은 갱신형과 반대로 보험 인상률과 무관하게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고 보험료가 일정하여 납입이 편리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납기가 끝나도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 만기 시까지 납입하거나 특정 기간 납입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신 갱신형 상품보다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특약 가입이 한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리 추세한 전문가님께서 이 두 가지의 보험의 차이점을 잘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저희가 또 유의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그 갱신형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 실손보험이 갱신형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갖고 계시겠지만 이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라도 이 갱신형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홈쇼핑이나 아니면은 전화로 상담하실 때 보험료가 저렴해서 보장은 좋아서 가입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보장은 많이 된다 그러고 보험료는 싸다고 하니까 일단 가입부터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두 개 모으면 보험료가 20만 원, 30만 원, 갱신형 보험만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갱신형 보험은 진짜로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초반에 보험료는 저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질병에 대한 위험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갱신될 때 갱신되는 폭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보험료는 부담돼서 못 내겠고 그러자니 보험을 해지하자니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없고 그리고 새롭게 가입하자니 또 보험료는 비싸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갱신형 먼저 준비하시지 말고 내 보험의 기초는 정확히 비갱신형으로 탄탄하게 정확히 정해져 있는 금액만 정해져 있는 기간만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좀 길게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보험 먼저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비갱신형 준비하시고요. 갱신형 보험은 그 이후에 내가 좀 더 걱정되는 질병이 있을 때 이런 갱신형 보험을 추가로 보완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당장 아픈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싼 저렴한 가격의 보험에 눈이 더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얘기 어딜 가든 많이 듣죠. 꼭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보험 설계사분들이 항상 이번 달이면 이런 혜택 끝난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진짜인가요? 네, 올게 왔네요. 네, 피하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이 보험 설계사분들이 그런 얘기 꼭 합니다. 이번 달 지나면 이 혜택 없어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보험료가 비싸져요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제품을 예를 들어볼게요. 신라면이라는 제품이 계속 동일한 형태로 판매되질 않아요. 조금씩 변형되죠. 스프도 바뀌고 그리고 이름도 뭐 블랙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름의 상품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특약들이 변경되거나 조건들이 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보통은 한 달 단위로 변경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갖고 있던 지금 안내받은 그 보장 내용이 다음 달에는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새로 또 바뀔 수도 있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한 달 단위로 변경되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보험사들이 이 상품 경쟁력 워낙에 손해보험사나 이 생명보험사들이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특정 기간만 또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손해보험사에서는 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유사암으로 5천만 원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시적으로 특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계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번 달 지나면 요 혜택 없어집니다라는 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사분들 입장에서도 가입자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 가입하면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 달 안에 가입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매달 변경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매주 혹은 일 단위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계사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믿을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궁금증 마저 물어볼게요. 치매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치매보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별 치매 진단금. 치매는 증상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도 진단금, 중등도 진단금, 중증 진단금이 얼마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경도가 이미 진행되었을 때 중증 치매까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경도와 중등도일 때도 진단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병비인데 치매는 간병 비용 및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현재로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으며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한다거나 외부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가 많아 간병비를 준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장기간인데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발병할 확률이 높으며 80세 이상 이후부터도 발병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장기간은 85세, 90세, 95세 만기로 다양합니다. 치매보험은 보장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므로 상황에 따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치매보험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들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 밖에 또 우리가 치매보험에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더 있을까요? 일단은 이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치매가 왜 무섭냐면 치료가 안 돼요. 이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을 못 찾는 거거든요. 이 치매를 일으키는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파킨슨, 알츠하이머, 루게릭병, 아니면 혈관성 치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이 되는데 정확히 이게 어떻게 발견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치료도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치매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완치가 안 되니까 이것도 치매는 바로 사망하는 질병이 아니거든요. 경증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상태가 조금 악화되면서 오랜 기간 이렇게 투병을 해야 되는 질병이에요. 이런 오랜 기간 질병을 해야 되면 누군가는 간병을 해야 되거든요. 집에 간병을 쓸 수 있는 이런 그 경제적인 재력이 없으면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옆에 24시간 간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그 보험만큼은 꼭 준비를 해두시는 걸 다시 한번 권유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치매보험 준비하실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간병비거든요. 우리가 치매 환자들한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요양원을 가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을 하거나 이럴 때 보험료가 그 돈이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간병에 대한 부분을 잘 보장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나오는 상품들 중에는 경증일 때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말 상태가 악화돼서 정말로 24시간 동안 이 간병이 필요한 구간에 그 중증 치매일 때 필요한 간병 자금을 주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경증일 때는 이 그 재난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까지 있거든요. 나라에서 선정하는 등급인데 이 등급만 받게 되시면 재가급여 지원금이라는 게 나라에서 나오거든요. 이 재가급여를 받게 되면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이런 보험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증일 때는 보통 집에서 이렇게 요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경증 기간이 또 요즘에는 길어져요. 왜냐하면 그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고 이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치는 안 되지만 경증이나 중등도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급여 지원금을 활용하시면 경증이나 중등도에서 집에서 요양하실 때 매월 50만 원씩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중증일 때는 이제 집에서 요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 1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간병비가 또 중증치매 간병비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보통 월 100만 원에서 특정 회사에서는 150만 원까지도 지급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병비들을 조금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병비 플러스 우리가 이제 경증일 때 혹은 중등도일 때 그리고 중증치매일 때 각각 지급받을 수 있는 또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전력이 없더라도 이 치매에 대한 보장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유전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일시금도 받고 이 간병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끔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치매보험은 젊으신 분들이 가입하기 굉장히 좋아요. 젊으실 때 가입하셨다가 한 85세쯤에 더 이상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보험 해지하시면 환급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40세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85세쯤에 이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환급률이 150%에서 많게는 2배 가까이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준비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아직은 내가 치매 걱정을 할 나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보험료는 저렴하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치매는 당사자도 그렇고 사실 남겨진 주위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관련한 보험 탄탄하게 짜봐야겠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간병인 보험은 경중에 따라서 또 간병인 보험 맞춤 전략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꼭 참고하셔서 탄탄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어째서 또 이런 질문이 왔을까요? 정말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보험에 가입하기 가장 좋은 달이 따로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네, 보통은 그 보험 가입하실 때 12월 달이랑 3월 달에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해가 바뀌기 전 12월 달에 보험들이 개정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 회계 기준이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4월 전에 또 이제 3월 달에 이제 절판이라고 하죠. 4월 달에 보험료가 좀 많이 오릅니다. 예정이율이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오르기 전달, 그리고 상품이 개정되기 전달, 12월, 3월 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험 판매를 하시는 분들 많고 적극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입자들도 당연히 많겠죠. 이렇게 많이 가입들 하시는데 사실 올해만 따져볼게요. 올해 4월 달에 예정이율이 변경되고 회계 기준이 변동한 건 맞지만 요즘에 금리가 조금씩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예정이율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보험료도 더 싸지거든요. 올해는 특별하게 4월 달에 보험료가 더 싸졌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분들이 4월 달에 보험료 올라요 하면서 3월 달에 많이 판매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보험료가 조금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달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보험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타이밍을 고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어릴 때 이번 달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보험 가입하기 좋은 달이라는 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가장 좋은 달은 지금 이번 달이네요. 네, 현명한 답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